네, 이번 장에서는 그 2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스마트폰 상태 정보 조회, 그리고 전화 걸기, 전화 수신 시 처리, 그리고 통화와 문자 이력 조회, 문자 메시지 보내기, 문자 메시지 캡처, 주소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마트폰 상태 정보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상태 정보를 조회하는 데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단 그 고정된 정보를 이제 얻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정보가 바뀔 때 그거를 리스너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얻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실 정보는 그 기지국 기반 위치 정보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접속한 기지국 고유 번호랑 해당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지금 메서드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로 그 메서드를 갖다가 호출을 해서 그 기지국 기반의 그 위치 정보를 갖다가 얻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LBS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LBS 기능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그 메서드를 갖다 호출을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그 스마트폰 그 상태 정보로는요, 뭐 어떤 고유 식별자라든가 핸드폰 번호, 그리고 뭐 통신 사업자 정보, 그다음에 심 정보, 네트워크 종류, 디바이스 종류, 전화 가입자, 인접 기지국 정보 등 어떤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고유 식별자라고 해서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어떤 고유 식별자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get device id라는 메소드로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해당 스마트폰이 GSM 방식이라면은 IMEI를 반환하고, 그다음에 CDMA 방식이라면 MEID를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요 방식은 이제 사용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떤 고유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별도의 어떤 다른 로직을 사용을 해서 아이디를 부여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일반적인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핸드폰 번호도 이제 getLine1 number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핸드폰 번호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메서드는. 그리고 또 통신 사업자 정보를 이제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심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들은 조회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중에서 어떤 핸드폰 번호 정도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갖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좀 생각해 볼 게 인접 기지국 정보를 갖다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인접 기지국 정보는 어떤 get neighboring cell info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 정보를 갖다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를 사용하려면은 액세스 코스 업데이트라는 이제 권한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뭔가 인접 기록 정보를 갖다가 저희가 좀 정보를 얻어서 뭔가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널로 반환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대안으로 접속 기록 정보를 모아서 대신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떤 고정된 정보가 아니고 핸드폰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그 뭔가 변하는 정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스너를 갖다 사용을 해서 그 상태가 변할 때마다 어떤 정보를 얻어오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상태 정보에서 이제 어떤 동적인 정보들, 계속 변하는 정보들을 얻어올 때 어떤 리스너를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어떤 폰 스테이트 리스너를 사용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벤트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들을 어떤 오화 조건을 사용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갖다 다 잡겠다, 이런 이벤트들을 캐치하겠다라고 지금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화 걸기입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화를 걸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인텐트를 사용을 해서 어떤 안드로이드한테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능을 갖다 구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크게 생각했을 때 어떤 안드로이드 기능을 사용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텐트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방식, 또 하나는 API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텐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인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안드로이드에다가 뭔가 액티비티 형태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API 방식으로 구현한다고 그러면은 전화 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냐면요. 뭐 디바이스를 귀로 가져갈 때나 혹은 키패드를 어떤 누를 때, 키패드를 누를 때 그런 때 처리도 이제 별도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API를 써서 구현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인텐트를 발생시켜서 음성통화에 관한 모든 걸 그냥 안드로이드에 일임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전화 전화가 왔을 때 어떤 뭔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화가 왔을 때 어떤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냐면은, 음, 만약에 어떤 음악이 흘러나올 때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근데 그 전화를 받게 되면은 그 전화랑 그 음악 소리랑이 막 혼동이 돼 가지고서는 같이 혼합해서 들리게 됩니다. 소스에 보시면은 그 23-3인가요? 23-3 보시겠습니다. 23-3 보시면은, 아, 예, 23-3에 보면 폴 콜 인코밍 버그 액티비티라는 제가 어떤 소스를 갖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처리가 없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특별한 처리가 없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어떤 그 음성 전화 소리랑 그 다음에 어떤 음악 소리랑 혼동이 돼가지고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까요? 좀 전에 저희가 뭘 알아봤었냐면은, 제가 좀 전에 뭘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어떤 핸드폰에서 정보를 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정적인 정보, 변하지 않는 정보를 얻어오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핸드폰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리스너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얻어오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거는 전화가 걸려오는 거니까 뭔가 동적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동적으로 바뀌니까는 폰 스테이트 리스너를 사용하면 되겠죠. 코드를 갖다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폰 스테이트 리스너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들을 갖다가 집냐면은 온콜 스테이트 체인지드라고 해가지고서는 어떤 전화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런데 어떤 상태들을 캡처했냐면은 콜 스테이트 아이들, 그 다음에 콜 스테이트 링잉,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가지고 어떤 아이들일 때는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동작을 하게, 그리고 벨이 울릴 때는 플레이어가 정지하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갖다 처리를 해줌으로써 어떤 전화가 걸려올 때 어떤 뭔가 특별한 처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퓨어 안드로이드로 개발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저희가 만약에 무슨 어떤 게임 같은 거를 갖다가 뭔가 플랫폼을 써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또 게임 자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통화 문자 입력 조회입니다. 어, 통화 문자 이력 조회를 갖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냐면은 안드로이드에서는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랬을 때 표준적인 방법으로 어떤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 이력도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해서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제 정보의 그 정보를 갖다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권한으로는 뭐 리드 컨택트라든가 그런 권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니까 이제 URI로 이제 줘야 되겠죠. URI로 뭐 콜로그.콜. 콘텐트 URI를 갖다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필드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뭐 통화 대상자의 이름이라든가 통화 전화번호 그리고 뭐 통화 시점, 통화 시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문자 잠시만요.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통화 이력 조회 말고 이제 문자 이력 조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이력 조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이게 안드로이드 표준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통신사의 디펜던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값을 가져올 때 이 필드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필드만 딱 있는 게 아니고 통신사들이 어떤 커스터마이즈를 조금씩 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리졸버 코드를 갖다 그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콜로그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코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컨텐트 리졸브라 그래가지고서는 자 따라 한번 코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콘텐트 리졸브를 얻어와서 거기다가 이런 URI로 지금 어떤 정보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은 콘텐트 리졸브를 사용을 해서 그 문자 이력 조회를 갖다 하고 있다. 그리고 요 URI를 쓴다. 그리고 필드 값들을 갖다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그냥 어댑터 사용해 가지고서는 화면에 뿌려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기인데요. 아까 전에 전화를 걸 때는 그 인텐트를 사용하는 방식밖에 제가 소개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 때는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인텐트를 사용하는 방식만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데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API를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아까 전에 그 전화 걸기처럼 그냥 인텐트를 사용을 해서 문자를 갖다 보내는 방식이 가장 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API를 사용해서 또 문자를 갖다가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기능은 그 문자 메시지 캡처입니다. 문자가 왔을 때 그 인식하고 들여다보는 기능도 이제 종종 필요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녀 관심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갖다 이제 캡처하는 거니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갖다 먼저 그 XML manifest.xml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코드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선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온 리시브드에서 그 받은 데이터를 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뭐 좀 이상한 코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sms message.create from pdu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좀 특수한 형태의 자료 구조로 오기 때문에 그 자료 구조를 갖다가 다시 어떤 평범한 형태로 그냥 복호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소록 관리, 주소록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조금 독특한 그 구조를 갖다가 안드로이드 구글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록이 구글이 제공하는 주소록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서드파티에서도 제공하는 그 주소록도 그 구글이 다 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그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단계의 데이터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테이블에는 사실 테이블은 아닌데 일단 편의상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카운트 테이블에는 계정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데이터 테이블에는 어떤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테이블에 한 행에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한 행이 하나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한 행이 전화번호가 되고 또 다른 행이 이메일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정보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로우가 계속 증가를 하면 되겠죠. 로우 컨택트 테이블에는 실제 연락처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구글 계정에 연락처를 추가했다 그러면은 로우 컨택트 테이블에 하나의 행이 추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상단에 있는 컨택트 테이블은요, 그 로우 컨택트 테이블의 통합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의 앱 스튜디오 제로라는 계정이 있고 페이스북에 은피스카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각 계정에 동일인이 만약 등록되어 있다면은 안드로이드는 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연락처로 나타내게 되고 이 경우에 컨택트 테이블에 하나의 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그 사람으로 하나의 동일인으로 보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안드로이드에서 보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 기준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얘를 이제 동일인으로 판별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분리해서 판별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이터 구조에서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주소를 갖다가 넣었다 뺐다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예제 샘플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네. 여기 23.7일 보시면 되게 돼 있고요. 컨택트 매니저랑 컨택트 헤더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아니고 두 개의 제가 그 액티비티로 지금 구현을 해놨으니까는 요거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